오픈 AI가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여러 분야의 사회 자격증, 우리 인간 세계의 자격증들을 GPT-4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봤어요. 인간 상위 10% 점수를 GPT-4가 받아먹었어요. AI 변호사가 탄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제가 마케팅 회사에 강의를 나가보면은 마케터들이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릴 보고서 작업을 실제로 지금 하루 만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 일주일 걸리고 둘이나 셋이서 팀으로 하면 2, 3일 걸리던 것이 AI와 1대1로 협업할 경우에 하루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속도를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업무 생산성, 즉 혼자 할 때보다 한 5분의 1 정도의 이제 이 시간 효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AI 툴이 특히나 마케팅이나 디자인과 같은 좀 용이한 업계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이런 효과의 성능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범용적인 툴을 가지고 마케팅이나 디자인 정도 쓰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준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점차 본격적으로 업종에 특화된 툴들이 많이 나오겠죠. 디자이너들도 역시나 이런 AI 그림 툴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작업들을 AI가 너무나 빠르게 해주니까 실제로 이제 디자이너들도 내가 정말 창작을 잘하는 것보다 AI를 잘 이해하는 게 나의 역량이 될 것이다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하기도 하면서 또 충격을 받기도 하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AI에게 많은 부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넘기고 우리 인간의 역할은 AI를 지시하고 이것의 결과물을 감독하고 비판하는 정도에 국한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분야의 창작 분야, 기획 분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보면요, 한 30%의 개발자들이 AI 툴을 써서 코드를 제너레이팅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결국은 개발자들의 역량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A부터 Z까지 코드를 다 짜는 이제 그런 역량보다 AI 툴을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 AI 분야를 이렇게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바로 개발자, IT 업계 사람들인데 이들이 만든 AI가 자신들의 일자리도 뺏고 있습니다. 업무를 뺏고 있죠. 이런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타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된 이론과 엔지니어링 기술, 예를 들면 공기역학이라든지 재료공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지식들을 AI 툴에다가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이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자동차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AI가 점점 더 이 업종의 지식을 알아가는, 쌓아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단백질 구조 연구 분야만 국한해서 보면요, 이제 AI가 인간을 넘어섰다라고 보면 되죠. 이제 특이점을 맞이하는 것이죠. 결국 아마 이제 단백질 구조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AI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평균적으로 1년 정도 만에 이런 신약 후물질을 발굴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앱사이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성능이 입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여기 이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알미럴 이런 기업들이 앱사이랑 같이 협업하자. 야, 우리 신약 개발 프로젝트 같이 하자. 본격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요 한 1, 2년 사이에 이 거대 제약사들이 앱사이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천억 원, 우리 돈 수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항암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들이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AI가 투입됐다라고 해도 10몇 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임상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결과가 나와야 우리 대중들이 반응을 하겠죠. 결과가 나올 시점은 한 2030년대 후반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30년대 후반 되면 항암제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암을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극복되지 않은 암들이 있잖아요. 이 시점쯤 되면은 대부분의 암이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AI의 힘을 빌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생명 연장에 아주 급진적인 진보를 하게 될 겁니다. 유통업도 예외는 아니죠. 월마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유통업에서 생각하는 가장 효용이 큰 영역은 물류 담당자, 구매 담당자의 역할 부분을 AI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급사들과 협상하고 또 계약하고 이런 영역을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AI에게 학습을 시켜서
구매 담당자 협상 역할을 대신 시켜봤더니 AI가 협상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이득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기업에 돈이 더 많이 남게끔 협상을 해주는 거죠. 전략을 짜주는 거죠. 결국 AI를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최소한 인간과 협력하게끔 세팅을 하겠죠. CIA 같은 경우도 이런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레드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관들이 AI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뭐 보통 보수적이고 항상 이제 엄근진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맨날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뭐 툴 이제 도입이 돼도 잘 쓰질 않는 거예요. 이 레드팀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특정 수사건에 대해서 AI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계속 수사관들에게 소위 태클을 걸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걸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것이 수용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은 레드팀의 성과가 되는 겁니다. 혁신 자극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재미있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운영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